여러분은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 유이재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연 이것이 민주당의 새로운 확장성을 의미하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진영 내부를 갈라놓는 또 하나의 독이 든 성배일까요? 최근 유시민 작가가 들고 나온 일은 ABC론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유권자를 가치와 이익이라는 잣대로 나누고 그 안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려는 듯한 이 논법은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유시민 작가의 분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가 왜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지 그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이재명이라는 현상은 사실 복잡한 숫자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이라는 인물과 그의 국정 운영은 지지하는 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략 10%에서 15% 사이의 이 간극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이재명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은 아니었지만 실용적인 정책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통치 스타일에 매료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이 현상을 해석하면서 아주 묘한 분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ABC론입니다. 가치를 중시하는 코어 지지층을 어그룹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들에게 편승하는 정치인이나 스피커를 B그룹으로, 그리고 이 둘의 교집합인 합리주의자들을 C그룹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럴싸한 사회과학적 분석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만함이 깔려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B그룹을 정의하면서 그들을 가치를 좇는 사람들이 아닌 단지 유이재명이라는 흐름에 올라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유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지지층을 대변하려는 모든 목소리를 불순한 의도로 규정해버리는 효과를 낳습니다. 결국 내 편은 가치를 지키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쪽은 이익을 쫓는 모사꾼이라는 식의 아전인수식 해석입니다. 유 작가는 나중에 매불쇼에 출연해 B그룹이 유권자가 아니라 정치인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를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인데 특정 지지층을 대변하는 행위 자체를 이축으로 폄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시민 작가의 과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 작가는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전통적 지지층을 어그룹으로 묶어 세우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과거 평화민주당 시절부터 김대중 대통령과 그 주변의 동교동계를 극도로 싫어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 하야하라고 일갈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만약 당시의 논법을 지금의 ABC론에 대입해본다면 어떨까요? 당시의 유시민은 전통적 지지층인 어그룹을 공격하며 노무현이라는 새로운 깃발에 편승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했던 B그룹이었던 셈입니까? 본인은 그것이 가치의 차이였다고 말하겠지만 남이 하면 이익이고 내가 하면 가치라는 식의 이중잣대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고 시대가 변하면 지지층의 구성이 바뀌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김대중의 깃발 아래에는 호남과 민주화 세력이 모였고 노무현의 깃발 아래에는 노사모라는 새로운 주류가 형성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으로 확장되면서 또 다른 지지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주류와 신주류가 충돌하는 일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가치와 이익의 대립으로 치부하는 것은 정치를 너무 단순하게 도식화하는 오류입니다. 새로운 지지층이 유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의제가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틀로만 재단하려 든다면 정당의 확장성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논법이 가진 가장 큰 해악은 바로 선량한 의도로 포장된 갈라치기입니다. 갈라치기는 대단한 악의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정의롭고 진정성이 있다는 확신이 강할 때 더 무섭게 작동합니다. 내가 지키는 가치는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어떤 의도가 숨겨진 책략이라고 믿는 순간 대화와 타협은 사라집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을 복기해봅시다. 의사들의 파업 국면에서 간호사들을 치하했던 SNS 글은 아마도 순수한 격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것은 정교한 편 가르기로 읽혔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젠더 갈등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폭락했을 때 민주 진영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혐오에 빠진 이대남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데 급급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본인도 이런 갈라치기 문화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거 1번남과 2번남을 나누어 비난하거나 특정 세대를 향해 쓰레기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의 윤리적 잣대로 적과 아군을 식별하고 아군에게는 도덕적 우월감을 주는 논리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지지자들에게는 일종의 정신적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승패만 남는 전쟁터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특히나 ABC론처럼 같은 진영 내부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논리는 내부의 상처만 깊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믿는 정의와 상대가 믿는 정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정치는 결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군사독재 시절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독재와 싸울 때는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고 상대를 분쇄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도 무방할 때가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논법은 그런 전시 상황에서는 훌륭한 신경 안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의 결속력을 다지고 적을 악마화함으로써 투쟁의 동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시의 민주국가에서 그것도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 내에서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고수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정치는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서로 다른 정의를 조율하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유 작가의 방식은 타협이 끼어들 틈을 원천 봉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을 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와 같은 스피커들이 뉴이재명을 호명하며 지지층을 갈라칠 때도 결코 그 흐름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작 뉴이재명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통적 지지층에게만 매몰되지도 않습니다. 정책과 메시지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기만 옳다는 독선이 국정 운영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소음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통합의 리더십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당과 우리 사회에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시민 작가는 지금 자신의 과거 논리에 갇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지지층을 등급 매기고 정치인의 행위를 의심하며 가치라는 이름으로 배타성을 정당화하는 그의 ABC로는 시대착오적입니다. 정치는 지지층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 에너지를 통합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뉴이재명 현상은 민주당이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지 기존 지지층과의 선긋기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 작가가 진짜 등판할수록 민주 진영의 논의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이유를 그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의 독선이 정치를 어떻게 망치는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유시민 작가의 ABC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고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갈라치기일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